자, 2022년 부동산 시장 누구 말이 맞을까?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지금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떨어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출 규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은 더 이상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반대로 또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입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연 누구 말이 정답일까요?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022년 새해 떨어지는 집값, 문의조차 없다. 서울 외곽부터 집값 하락. 왜? 서울 외곽 집값 상승세 뚝, 강북구 매매가 상승률 0%. 지금 강북구, 지금 강북구, 이 노원구, 이런 쪽들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무지하게 줄었거든요.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강남보다도 거래량이 지금 줄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중저가 아파트들, 이 중저가 아파트들의 가격이 지금 많이 거래도 안 되고 좀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뭐죠? 갈아타기, 외곽에 있는 것들 빨리 지금 중심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집값 내릴 것 43.4%, 오를 것 38.8%. 집값 내린다는 지금 그런 응답이 훨씬 많죠. 자, 이게 2021년 주택가격 전망 설문조사. 자, 이게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락 전망이 높다는 얘기는, 하락 전망이 높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서울이 오히려 하락 전망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전망이 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이 오르는 거는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 전망이 지금 많은데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함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자, 일단 하락 요인을 먼저 보면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집값이.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까지 되니 이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이제 없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승 요인을 보면은 이 대선이 있다는 게 지금 가장 또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선은 뭐 누가 대권을 잡던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 부동산 시장을 완화시켜준다는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뭐 양도소득세, 이 중과도 한시적으로 한 1년간, 뭐 1년, 2년간 좀 완화해주겠다부터 해서 재건축도 안전진단을 좀 완화시켜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 규제 누가 되든 완화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오른다라는 거죠. 공급이 절대 지금 부족하고 전세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같이 보면은 어떤 게 더 위에 있나를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집값은 조정 국면입니다. 지금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국면이고, 지역적 양극화가 크게 발생을 하는 거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은 좀 하락할 것 같고, 하락하거나 좀 거래가 안 되거나 이런 상태로 갈 것 같고, 이 중심 지역들은 올해도 오르는 시장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집값의 양극화, 양극화가 이제 필연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외곽 지역은 하락하는 국면으로 갈 거고, 중심 지역은 중심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지금도 강남의 서초구에 모 아파트는 25평대가 지금 30억을 돌파를 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심 지역 쪽이 지금 이제 중심 지역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지역의 지금 집값이 최근 4년 동안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것을 우려했거든요. 4년 동안 다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것들이 진정한 가치가 있어 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들이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가 높은 지역,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을 내 자금을 작게 들여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도 가격이 오르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규제로 계속 시장이 엮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왜곡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를 이유 있는 것만 오르는 시장으로 재편이 될 것이다. 올해가 그렇게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양극화가 왜 필연이 되냐? 이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죠. 과거는 집이 엄청나게 부족했던 시절은 뭐 1번 집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1, 2, 3, 4, 5, 6 해서 10번 집까지 쭉 있다면 과거에는 1번 집이 가치가 가장 큰 집, 2번 집이 두 번째로 큰 집, 3번 집이 세 번째로 큰 집 해서 10번 집은 제일 가치가 떨어지는 집. 이렇게 돼 있었다면 과거에는 1번 집은 오늘 내가 부동산에 내놓으면은 뭐 저녁이나 이럴 때 되면 누가 와서 산다고 해요. 가치가 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두 번째 집은 하루 지나니까 산다고 와. 10번째 집은 한 10개월 걸리니까 산다고 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시차는 있었지만 다 팔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과거에는 주택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인구는 막 폭발적으로 급증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주택이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택이 100% 보급률이 이제 거의 104% 전국 평균 104%에 육박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1번 집부터 10번 집까지 가치가 매겨져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사줄 사람이 있을 것이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1번 집, 2번 집, 3번 집, 4번 집까지 거래가 될지 3번 집까지 거래가 될지 모르죠. 이런 집들은 거래가 되겠지만 나머지 집들은 거래가 안 될 것이다. 이게 양극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서울만 왜 집값이 비싸고 지방은 싸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지역 어떤 평준화가 돼야 된다. 균형 발전, 이 지역 균형 발전. 그런데 이건 모든 나라가 부르짖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과 같이 정말 석학들이 모여 있는 이런 나라조차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양극화는 점점 더 커졌다는 얘기죠. 뉴욕의 소호라는 지역의 중위주택의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18채를 사고 애틀란타에 가서 23채, 디트로이트에 29채 이렇게 다 20채 막 18채, 23채, 29채 이렇게 사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은 강남 3구의 중위주택 가격, 아파트죠. 아파트 중간 가격 얼마나 될까요? 중간 가격? 중간 가격 하면 10억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봐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럼 그 10억을 가지고 뭐 지방에 어떤 도시에 가서 집을 아파트를 몇 채를 살 것이냐. 여기처럼 18채, 23채, 29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잖아요. 이만큼 미국은 양극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미국처럼 간다는 겁니다. 서울은 세계 슈퍼스타 도시 8위에 오르는 도시예요. 그렇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도시죠.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점점 더 이렇게 양극화가 될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는 시장 흐름을 따라가 이깁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하락기. 하락기에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수익형 부동산, 차익형 부동산이 아니고 월세를 또박또박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상승기라면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차익형 부동산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는요. 지금은 시장이 오르는 아직까지 상승 시장입니다. 상승 시장인데 그중에서 어떤 거요? 재개발 시장의 흐름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자,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의 투자처가 아닙니다. 이미 가격도 비싸고요. 거기는 뭐 아무런 지금의 어떤 정책의 방향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여력이 되고 돈만 많으면 투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 뭔가 투자를 해서 내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어떤 재테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향후 재개발로 지정될 것을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앞으로 재개발구역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지정할 거예요. 계속 지정하고 서울시에서 국토부에서 계속 지정할 거고 그렇다면은 그 재개발 구역이 앞으로 지정될 곳에 우리가 미리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크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들어가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재개발로 지정될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고 재개발 투자는 항상 투자의 원칙은 이것이죠. 내 투자 금액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최소화해야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축, 구축 항상 요즘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신축, 구축 어느 것을 내가 투자해야 될까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신축, 구축 장점은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신축을 사면 안 된다? 이것 절대 아니고 구축을 사면 안 된다?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단지 신축의 장점과 구축의 장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축을 사는 이유는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신축을 왜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사는 건지. 이것은 길게 얘기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한번 개인 상담을 할 때나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따라감의 법칙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따라감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낡은 동네인데 그 옆에도 낡은 동네예요. 근데 이 동네가 낡은 동네였는데 이 동네가 갑자기 막 재개발들을 시작해서 아파트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파트가. 그러면은 옆에 낡은 동네는 가만히 절대 안 있습니다. 이 동네도 결국은 이 아파트가 들어온 동네처럼 재개발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따라감의 법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옆 동네 옛날에 우리 낡은 동네 다 똑같은 동네였는데 아파트 단지가 글로 완전히 들어오면서 동네가 바뀌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옆에 낡은 동네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간으로서 당연지사죠. 예, 인지상정이고. 그래서 이 따라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낡은 주거 지역은 지금의 이런 재개발의 흐름 이런 것들이 최소한 4년 이상 갈 텐데 이런 노후 주거 지역들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데들은 결국은 개발이 안 될 수가 없는 곳들이다. 반드시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노후도 60%룰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 낡은 동네 여기 가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동네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긴 재개발이 되네. 어디 가보니까 막 신축도 많고 여기는 아리송하네. 이렇게 이제 판단들 하시는데 노후도 60%라는 것은 20년 된 이상 된 것들이 60%만 된다는 얘기예요. 40%는 새 집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노후도 60%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이게 막 새 집이 있다고 해서 재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60%만 노후가 되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도 얘기했죠.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입지 가치. 우리가 어떤 입지에 들어가느냐가 내 앞으로 재테크의 성공을 우리가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인간사엔 이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얘기했다네요. 인간사엔 기회라는 것이 있는 법. 기회를 잘 타면 성공에 도달하지만 놓치면 인생 항로는 여울에 박혀 불행하기 마련이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우리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테크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기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잡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 저희 방송을 열심히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은 올해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아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